끝나고 갈까? 땡땡이 치자. PC방 999. 쩔어쩔어.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할까? 돈 많니? 많이는 없지. 백 사줘. 나중에 사줄게. 영화 보러 갈까? 넷플로 보자. 돈 없어. 헤어지고 싶어. 놀러 가고 싶네. 공원 어때? 안녕. 야, 농담이야. 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 생활이고 문명 생활인가. 그런데 혹시 알고는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당신이 있기까지 모든 걸 희생해야 했던 바로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오래 살아 잔소리 같은 슈퍼바이저 역할에 충실한 이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이들이란 이분은 바로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듦에 따라 노인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노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연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어디에도 노인의 연령을 정의하는 나이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법령 내에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65세를 표기하며 노인의 연령 기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꼭 65세여야 할까? 1889년 독일의 수상이던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제도로 노인복지 정책에 첫 손을 댔습니다. 당시 독일인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였던 것을 감안해 연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70세로 정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죠. 이때 조정된 연령이 바로 65세였습니다. 이후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고 국가별 인구 통계를 낼 때마다 65세는 노인의 연령 기준이 되었죠.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은 자연스럽게 65세를 노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1981년 우리나라에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령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와 발맞춰 65세를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죠. 1989년 노인복지법 제1차 개정안에 65세 이상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암묵적으로 확정되어 갔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발전된 의술과 개인적 건강관리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층은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죠. 65세 이상의 인구층이 많아지는 사회 현상을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고령화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로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7%에서 14%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령사회라고 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14%에서 20% 미만일 때 해당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초고령 사회라고 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노인에 대한 국제행동은 1948년 처음 등장합니다. 그 뒤로 국제사회는 고령화와 올바른 노인복지 정책을 제비하고자 198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노인 인권과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노인 기본권 확대와 빈곤, 참여, 차별 철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행동계획을 채택하죠. 그중 1991년 유엔 총회에서는 각 나라별 노인 관련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군 18개 항으로 이루어진 원칙을 설정하여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노인 인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젊음이란 자만하기 쉽고 뚜렷한 주관이 등장하게 된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조언을 마치 잔소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풍요는 누군가의 젊음이란 에너지로 만들어진 열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젊음을 이용해 후대에 물려줄 또 다른 문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노인복지. 우리 부모님 세대만 누리는 특권이라 생각 말고 훗날 우리도 누려야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서비스는 현실적이고 올바른 발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